경찰의 손정민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많은 분들이 실족사 종결을 걱정하지만 그것보다도 더한 경찰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안녕하세요, 머선이입니다. 경찰은 6월 17일 손정민 씨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든 이 사건을 묻고자 하는 그들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2019년 도입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는 경찰청 훈령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청 홈페이지에 있던 변사사건 훈령 관련 파일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더 기가 찹니다. 경찰 내부위원 서너 명과 법의학자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 한두 명으로 구성되고 그 외부위원이라는 사람마저도 경찰서장이 위촉하고 자기들끼리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 종결을 결정한다고 하는 규칙이랍니다. 그러나 이를 발표한 기사를 보면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과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객관적 검증을 받는 거라고 엄프를 또 하시네요. 지금 내가 개그 프로를 보는 건가?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칙을 살펴보면 그 외부위원 한두 명까지도 경찰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한두 명을 들인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게다가 그 외부위원들을 유족이나 국민들이 정한다고 해도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도 못 끼칩니다. 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라는 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들이 서너 명이고 외부인사가 한두 명, 유족이나 국민들이 외부인사를 정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경찰이 이미 과반수를 넘어섰고 이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객관적이고 비판과 불신이 최소화되는 방법인 겁니까? 기자들은 제발 생각을 좀 먼저 하시고 기사를 쓰시는 게 어떨까요? 기자들은 올바른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잘못된 정보로 선동하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부위원도 경찰서 계장 중에서 경찰서장이 지명하고 외부위원도 또 경찰서장이 위촉하고 이게 뭔가요? 다 경찰서장 마음인데 이럴 거면 변사심의회를 왜 여나요? 경찰서장이 그냥 혼자서 수사 종결 결정하세요. 이게 어디가 공정합니까? 이딴 걸 또 들고 와서 선동하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행태가 너무 역겹습니다.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는 처음부터 그 규칙 자체가 불공평하고 모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강 대학생 사건은 현재 국민 50만 명 이상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참여형 심의위원회도 아니고 무슨 6명 남짓한 저들끼리 위원회를 열어서 증거도 없이 이 사건을 종결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민 씨가 혼자 들어가서 실족했다는 증거는 한 달 내내 수사를 해도 없으니까 여태 50일 이상 사건 종결도 하지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허위 사실 및 조작이 들통나서 경찰과 허위 목격자들은 이미 고발당한 상태이고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으로도 실족사로 종결할 근거가 도저히 없는 그들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카드를 기어이 꺼내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중 가장 악랄한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족으로 종결되어도 문제고 보강수사로 의결되어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65년 만에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개정한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기존의 모든 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했고 전부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에서 보강 수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했었습니다. 이것은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65년 동안 이래왔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올해부터 완전히 뒤집히게 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검찰을 통하지 않고 경찰이 바로 자체적인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는 현 정부가 2018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고 2020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 그리고 올해 2021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정은 검찰에 집중되었던 권력 분산과 경찰의 수사기간 단축, 경찰 수사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결과는 현재까지 어땠을까요? 2021년 1월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자마자 제 식구 감싸주기 경찰 비리가 터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임모 경위는 1월 6일 금은방에서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 발각되었습니다. 당초 범행을 부인하던 임 경위는 도박빚에 시달리다 범행을 했다고 자백했고 경찰 수사팀은 그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수차례 돈거래를 한 내역까지 확인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도박과 관련된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임 경위도 갑자기 도박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을 바꾸고 경찰은 도박 사이트 돈거래 내역까지 확인했었으면서 갑자기 도박 사실이 인증되지 않았다며 의혹만으로 영장에 적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새 무슨 얘기가 오간 건지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번 한강 대학생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에도 봐주기 수사가 터졌던 거 알고 계시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입니다. 이용구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이유도 없이 욕을 하고 목을 조르고 행패를 부렸는데 서초경찰서는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라며 내사 종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영상이 없고 택시기사 진술만 있으니 무혐의 처리하겠다는 말을 덧붙여서요. 뻔히 사람을 목을 조르고 욕을 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 무혐의라니요? 그러나 경찰은 이때 잠시 택시가 정차한 상태이니 이용구에게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무혐의로 종결시킨 것인데요. 경찰이라는 분들이 법을 왜 이렇게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특가법은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고 2015년 6월 개정해서 이미 강화된 법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도 특가법이 적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합의 여부 관계없이 이용구가 처벌을 받아야 하고 경찰이 수사 종결을 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셨나 보네요. 그리고 그 후 검찰의 압수수색 후 해당 경찰만 꼬리 자르기처럼 대기 발령되었지만 관련자 42명이 조사받고 현재 서초서 형사과장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도 이 지경인데 현재 한강 사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을까요? 이래놓고 자기들끼리 외압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찰. 올해 초 경찰이 금은방 절도 사건이 터졌을 때 기사 댓글 중에 이미 이러한 사항을 예견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었을 때 이런 사태를 예상했고 앞으로 엄청난 후폭풍이 밀려올 것이다. 국민을 위한 경찰은 물 건너가고 경찰을 위한 경찰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견대로 이번에 한강 대학생 사건까지 터지게 됩니다. 이 사건도 서초경찰서가 맡았고 이번은 대놓고 각종 조작과 은폐가 드러나는 등 역대급으로 구린내가 나는 사건으로 온 국민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0만 청원도 답변 없고 경찰은 대놓고 수사 자료에 부실 수사가 드러나고 목격자 정보까지도 조작을 하고 언론과 미디어도 어느샌가 전부 편파 보도, 선택 보도만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유튜브 믿고 의심하는 광신도 집단이니 고소를 하겠다는 선동이나 하면서 여론 조작까지 하고 있는 역겨운 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엄중한 대응에 나섰으며 진실을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를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서 손정민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실적으로 수사 종결을 해버릴까봐 걱정하고 계시지만 저는 오히려 보강 수사하기로 의결될 경우가 더 걱정스럽습니다. 실적으로 수사 종결의 경우 검찰의 판단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것도 결국 검찰이 아닌 경찰이 다시 수사하는 것이고 실족사 종결이라며 그 법무법인은 또 신나서 엄플 시작할 것이고 바이럴 알바 댓글들도 온갖 조롱을 하며 국민들 피로도를 높일 것은 일단 뻔히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건 바로 보강 수사하기로 의결될 경우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실족사로 종결이 나지 않고 보강 수사로 의결된다. 일단 국민들의 분노를 잠시 소강시키는 효과를 볼 테고 경찰 본인들 신뢰도도 눈속임으로 잠시 회복하는 효과도 보겠지요. 하지만 이것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경우 재수사를 한 달 동안 또 경찰이 하고 그 뒤 또 지방이지만 또 경찰에서 변사사건 심의를 다시 열어서 재심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냥 이 사건 끝까지 진실 안 밝히고 경찰들 손아귀에서 계속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사건 장기화시켜서 시간만 계속 질질 끌다가 국민들 관심에서 드디어 잊혀졌다 싶으면 슬그머니 이 사건에서 손을 떼서 종결하겠죠. 뻔히 보이는 그림입니다. 이딴 위원회 10시간에 반포대교 및 한남동 땡땡 아파트 CCTV, 달빛광장 CCTV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수상택시 블랙박스도 복구해서 공개하세요. 그들의 논리대로면 정민씨가 혼자서 한강에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어딘가엔 찍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공개하면 모든 의혹이 한 방에 풀릴 텐데 끝까지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그건 어떻게든 계속 숨기고 있지만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실삼아 앞으로 한강 사건에 대한 수사 종결 시점까지도 자신들이 권한을 가지려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그냥 이 사건 검찰에서 나서서 이용구 차관 때처럼 압수수색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증거, 증언, CCTV 등 다 속속들이 밝혀져서 진실이 드러날 것 같은데 경찰은 자꾸 이것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쓰려고 하는지 얼마나 뒤가 캥기는 건지 참 한심합니다. 여러가지 수사 문제가 드러나서 고발당하기 시작하자 검찰이 손대기 전에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결정권까지도 자신들이 가져가려는 경찰들의 변사사건위원회, 이 위원회 자체가 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규정한 변사자 목록입니다. 변사사건위원회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여기에 나온 수많은 변사자들에 대해서 경찰들이 구성한 6명 남짓한 사람들끼리 회의해서 다수결로 수사 종결 결정하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경찰은 이미 50만 국민들을 무시하고 자신들끼리 내부 회의를 시작하며 위원회 다수결에 참여할 사람들을 고르는 중인데요. 변사사건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대처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의 1차적 수사권이 사라진 지금이지만 사건 종결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검찰이 직접 나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이 비리 사건, 부패 범죄 등에 관련될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 자료에 거짓된 허위 사실 작성 비리가 들통난 부패된 서초경찰서에 대해서 검찰에서 하루빨리 압수수색을 시작하여 이 사건 확실하게 진실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알리기 위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외부에 많은 공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선119였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